예, 3월 15일 보내드리고 있는 최종욱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예, 1부에서는 이 구속 취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딱 일주일 됐는데, 그러니까는 그 기한 한지가 딱 일주일 됐는데, 그동안의 변화,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야가 아니고 헌법재판소 안에서 양쪽이 대치하는 그 깊숙한 내면도 들여다봤고, 자, 2부에서도 조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보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탄핵 기각이 릴레이로 벌어지고 있는데 4명이 제재감사원장하고 또 검사 3명도 기각되지 않습니까? 좀 8대0.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 탄핵을 발의를 한 게 29건인데 13건이 헌재로 갔는데 그중에 8건이 결과가 나왔는데 8건이 전부 다 8.8패입니다. 민주당 8.8패.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 그 국무총리가 있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계속 이어질까요? 탄핵 릴레이. 지금 이제 박봉계나 뭐 박지원, 네. 야 아전인 수덕의 유분수지 8대0으로 전개 자기 좋은 느낌이 온대. 오히려 이쪽 8대0 해준 대신에 대통령을 8대0으로 하려고 이게 타이밍이 그 아니냐. 음모론 비슷하게 한번 놔둔 적이 정말 있어요. 이게 그 아전인수 네. 또 유분수잖아요. 네. 원래는 이게요. 원래는 대통령을 신속하게 자기들은 이게 2월 달까지 집중적으로 심내가지고 빨리 끝내고 네. 그다음에 다른 사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원래 그렇죠. 문영배나 이쪽 뜻이. 그쪽에 지금 헌재에서 정책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 먼저 하고 다른 사람들은 뒤로 미룬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 그거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감사원장하고 먼저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그 문영배 계획이어서부터 네. 뒤틀렸다. 네. 그러면서 이게 우파 재판관들이 강력하게 간단한 것부터 끝내자. 네. 이래 주장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그 문영배 리더십은 우리 리더십이 없죠. 뭐 소장 대행이잖아요. 그렇죠. 대행이고 뭐 나이로 봐도 이게 그 별로 기수나 높은 게 없고요. 특히 문영배가 법조 경력이 없어요. 지방 향판에 지방 부장이 다 해요. 그러니까 부산 경남은 왔다 갔다 예, 했죠. 거기 향판이에요. 부산 경남 왔다 갔다 하다가 부산을 그 근거질하는 문재인에 발탁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만하게 그 법원장이나 이런 경력이 없잖아요. 리더십이. 예. 따라서 이제 그 일단 대통령부터 조속하게 파면하려고 음모를 꾸미다가 이게 무산되고 다른 사건이 먼저 선고되잖아. 네. 이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워낙 저는 이래 봐요. 이진숙 때 4대4가 네. 그때 막 국민한테 해초리를 엄청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4대4냐. 뭐. 너무 정치 편향 아니냐. 그렇죠. 정치 편향성이다 해서. 이러니까 이게 이번에도 또 4대4 만들면 맞아 죽는다고. 그러니까 저게 백기투항했다 봐요. 아. 이진숙 때 예. 너무 혼나 국민들 분노해.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그냥 8대0으로 백기투항인 거지. 4명이 백기투항. 이게 뭐 깊은 뜻이 있어가지고 요거 만장일치? 예. 그건 터무니없는 아전인수 해석이다. 오히려 이게 국민의 거친 비난. 예. 누가 봐도 이게 탄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판 4명이 이진숙 때 그 비난. 그게 이제 무서워서 백기투항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백기투항이 그럼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도 8대0 될 수 있을까요? 거꾸로. 아, 그런 게 안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 대통령은 예. 무조건 이게 그 또 좌파들은 좌판에서 돌 맞아 죽어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게 뭐 4대4 이렇게 이진숙처럼 예. 재연될 가능성이 많고요. 근데 이거 한덕수는 워낙 없잖아요. 한덕수는 이제 그 일단 권한대행 심판이 있거든요. 예. 요걸 먼저 하고 예. 여기 탄핵이 뭐 됐어야지 사유사실필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권한대행 심판으로 가잖아요. 요게 제가 일부에서 헌법의 바이블은 추석서라 했잖아요. 예. 추석서에는 권한 대행으로서 행위일 때는 200석이 되세요. 그렇지. 예. 200석. 예. 따라서는 탄핵하는데 필요한 게. 한덕수는 탄핵 사유 판단할 필요도 없고 판단할 필요 없잖아. 그렇죠. 권한 대행 심판에서 탄핵 안 돼서 200석이야. 예. 이러면 이게 굳이 탄핵이 안 됐으니까 심리할 필요 없잖아. 심리를 안 해도 되죠. 아마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막 듣기는 이것도 이게 약간 찌라시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이게 헌재 있는 분이 하는 이야기는 이건 압도적이라 그래요. 권한대행이 왜 추석설을 있으니까. 그렇죠. 바이벌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7대를 좀 치더라고. 7대1. 헌재 있는 분이에요. 권한대행 심판 그 과반이면 돼. 예. 그거는 5표면 그렇죠. 이겨. 쟁의 심판은 권한대행 심판 가반이니까. 다수잖아. 예. 근데 한 7대1 정도로 권한대행 심판에서 이긴다. 그럼 이게 뒤집어진다. 그 근거 뭐냐 했더니 바이벌이 주석서야. 주석서 이게 연구원들이 대본이야. 그 한 명은 누군데 그까지 말 못하겠대. 근데 7대1이야. 7대1. 그거 한번 지켜보면 이게 맞으면 제가 이제 돗자리 깔아야 그래, 돗자리 까셔야 돗자리 깔아야 이게 맞으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90% 확률에 이어서 다시 돗자리 까셔야 돼. 근데 그 권한대행 심판에서 한덕수 이길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왜 주석서에 그렇게 돼 있으니.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좌파가 이번에 그 체제감사원장하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이 기각을 하는데 백기투항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흔적을 남겨놔야 되니까 체제감사원장 거기서다가 개별 의견을 냈잖아요. 개별 의견에서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준 것은 뭐 위법의 소지가 있으나 파면을 당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4명 중에서 문영배가 거기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 문영배가?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그 위장 같아요. 위장이죠, 위장. 네, 자기는 법에 다 충실한 사람이다. 네. 워낙 비난하니까. 네. 이렇게 뭐 어차피 별개의견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론이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 이제 자기 나중에 좌파를 위해서 나 이거 지금 이런 의견을 냈어 하고 이제 흔적 남겨놓는 거죠. 우리 무조건 우리는 4명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야. 네. 우리 4명 중에 소신에 따라 판단해. 네. 이러면서 이게 그냥 위장으로 약간 이렇게 넘은 것처럼 그런 것 같아. 이거지 뭐 다른 저는 문영배가 뭐 생각이 바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명 다 그때 이준석 위원장 때 그 인용을 주장했던 4명이 다 또 똑같이 개별 의견을 4명이 그대로 이름을 올리면 민망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혼자 빠진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예. 보이게 해서 예. 쇼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 8.8패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변호사 비용도 그 국가 쪽에 그러니까 소추인단 쪽에서는 국가 우리 세금으로 다 하고 이 피청구인 쪽에 이준석 위원장도 그런 이야기에 전 자기 돈으로 다 했다고 변호사 비용 이런 문제도 있고 이게 남발을 계속 하게 되면은 뭔가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기각이 되면은 국회의원들 야당 의원들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거 제도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조금 전에 YTN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 지금 우리 그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은 민사소송법하고 형소법을 적용하거든요. 예. 탄핵은 형소법 적용하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민소법 예. 적용하잖아요. 그런데 그 법의 대원칙이 소송비는요. 네. 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물어줍니다. 그렇죠. 민사에서는 그렇죠. 예. 예. 물어준다고. 맞아. 근데 민소법 적용하는 게 또 많거든요. 헌법재판에서도. 예. 따라서 헌법재판에서도 이게 전 사람이 부담시키는 게 맞고, 그다음에 그 형소법이잖아요. 예. 이게 탄핵은. 예. 그러면 이게 무죄 받은 건 똑같잖아. 그렇죠. 우리가 검사가 기소했잖아. 예. 무죄 받으면요. 무죄 받으면. 나라에서 요즘은 변호사비 대줍니다. 감옥 처리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변호사비를 해줍니까? 우리나라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게 들어간 거 100% 다 안 대주고 예. 내 1,000만 원 썼다. 그러면 이게 한 300만 원 준단 말이에요. 법이 정한. 예. 무죄 받았으니까. 그렇죠. 저 괴롭혔잖아요. 억울하게 무죄 받았잖아. 그럼 변호사비. 검사. 그렇죠. 내 변호사비만 날아갔잖아. 그러면 저는 이진숙이나 체제에 네. 이창수한테는 변호사비 대주는 게 맞죠. 맞잖아. 억울하게 탄핵당해가 직무상.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자기가 8대 무죄 받았잖아. 그러면 이게 변호사비를 대주는 게 맞잖아. 예. 대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국민 세금으로 대주지 말자. 예. 맞잖아요. 왜 우리 돈으로 대줍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게 탄핵을 발의한 네. 말도 안 되는 탄핵 발의한 당이 돈을 받았어. 그 돈을 이쪽에 대주자. 예.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이게 비용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기 탄핵이 있어요. 무고. 무고. 완전히 무고죄. 기자회견도 안 갔는데 뭐 기자회견 가가지고 이창수가 그렇지. 허위를 했다. 예. 가지도 않았는데. 맞아요. 그리고 기초 사실을 안 하면 이거는 징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한 거잖아. 탄핵 소추 내용 중에서 전혀 그 사실이 아닌 것들이 있죠. 예, 조사도 안 하니까 자기들이 이것도 어떤 이거는 집단 무고로 해가 무고죄. 그렇죠. 무고죄. 예, 이거 무고 맞잖아요. 딱 징계. 그렇죠. 어떤 검사가 무슨 뭐 용변 이야기도 있었는데 예.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무고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형사법 같으면은 형사소송법 같으면은 그 무고죄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럼요. 그럼 국회의원들도 무고를 한 건데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이거는 면책 불책부터가 저는 관계 없다 봐요. 면책특권하고 상관없는 이거는 이제 뭐 자기가 고의로 탄핵이니까 예. 그거는 이게 어떤 정책과 관련된 표결에서 책임 안 진다는 거지. 이거는 허위 탄핵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그 위원장이 지금 무고죄로 고발을 하겠다는 거죠. 고발을 하는 거 예, 검토 중이라고 검토 하는 중. 건 한번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고발을 해서 법원에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또 좀 어처구니 없는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도 그렇고 이번에 체제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중앙지검장 때도 그렇고 문영배 이 헌재가 이게 그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탄핵소추권 이게 남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게 29번의 탄핵을 소추안을 발의를 하고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렇게 이렇게 했고 무더기로 기각이 나오는데 탄핵 이 소추권 남용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혹시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고 해버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정당성을 가져버리잖아. 그렇죠. 탄핵 소추권 남용을 해서 우리가 비상경험을 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아니라고 우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8대 0으로
제가 오늘 조금 전에 YTN에서도 국가대표 비유를 했는데 예. 한일전 할 때 8대 0으로 게임을 8게임을 다 져서 8게임을 8대 0으로 근데 그러면 이게 부끄러운 줄 알고 지구멍이나 찾아가야지. 감독 바꾸고. 그러면서 이게 뭐라 하냐면 감독 이재명 바꿔야지. 아이고 우리가 8대0은 졌지만요. 결정적으로 이게 슈팅은 우리가 더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변명하는 거하고 이게 똑같은 이야기죠. 이게 왜 노냐면 아마 이렇게 주장했을 거야. 뭐냐면 탄핵 남용이면 각하거든요. 그렇죠. 타석이 권한 남용 각하예요. 공소권 남용도 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재판할 필요도 없이 각하입니다. 이랬더니 자기들이 10년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탄핵 남용으로 각하는 아니고 본안 재판에서 이게 위법 중대성이 없다. 이래가 8대0 기각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상대가 이제 이래 주장하니까 본안 판단을 위해서 쓰는 거지. 이게 뭐 대단하게 쓴 건 아니에요. 따라서 요 자기한테 유리한 거 몇 줄 딱 찾아와가지고 야 봐라 남용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제 이번에 남용이 아니다는 이런 것을 하나 집어넣으니까 좌파들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권 남발을 비상계엄의 한 이유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말이 안 된다. 그 이제 헌재에서 안 받아들일 거다 그랬는데 그거하고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요. 이거는 그 사건에서 그 사건에서 탄핵 남용이라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대통령이 볼 때 29번 다 보면요. 전체 숲을 보면 그렇죠. 전체 숲을 보면 남용이죠. 나무만 보고 그 한 사건에서 아니 탄핵권 남용으로 각하하니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써준 거예요. 주장하니까. 그렇네. 예. 전체를 보면 29번 다 보면 이게 탄핵 남용하고 있는 거 맞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8.8패 조금 전에 이제 8대 0으로 8번 지면은 감독 갈아치워야죠. 감독이 이제 정청래 감독이잖아요. 그 정청래도 감독이고 이쪽은 또 그 뒤에 이제 저기 숨은 감독이 있잖아요. 이재명. 박찬대 이재명이죠. 박찬대 이재명도 있고 이재명도 갈아치워야 되는데. 이재명은 뭐 구단주. 구단주. 감독은 정청래로 돼 있는데 구단주도 책임지고 사퇴하고 다 바꿔야죠. 일극체제 구단주. 일극체제 구단주. 근데 이재명이 요즘 보면 좀 수상하지 않아요? 좀 어떻게 보면 얼굴 표정도 많이 변한 것 같고 아마 민형배나 이쪽을 통해서 정계신이나 통해서 아마 그 헌재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재명이. 그래서 그런지 요즘도 좀 그 여러 가지로 언행이 좀 수상한데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도 지금 뭐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주말이라고 총동원령을 내려서 찬반 그러니까 탄핵 찬성 집회에 뭐 의원들도 다 가는데 본인은 지금 빠졌어요. 본인은 빠져가지고 일종의 직거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암살 위험이 있다. 무슨 제보를 받았다. 뭐 정보사 그리고 707 오비 대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입해서 저격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막 그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근데 그 우파는 뭐 이런 테러 집단이다. 이게 거구 아니냐. 거구 프레임이죠. 거구 프레임도 하고요. 진짜 거구 프레임이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또 계엄할 때도 이런 게 있었지 않냐. 그때 뭐 500명을 쓰레기 분리수거하듯이 이런 게 계속 공포 분위기 있잖아요. 광란의 칼춤이죠. 이걸 이어가기 위한 저는 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근데 분명한 거는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사정을 손바닥 보듯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그럴 없다. 것 같아요. 이재명이 독전 뭐 유일하게 안다 봐요. 왜? 라인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정계선 황필규 라인 보거든요. 그 부부. 예, 부부가 사이는 또 엄청 좋아. 부모를 모시고 산다니까. 그 장모도. 그래요? 그 방안을 잘 아시네요. 잘 알죠. 둘 다 저하고 이게 매일 대학교 때 사진을 같이 살았더니. 근데요. 그게 장모한테 방 하나를 5억에 전세 줬다니까. 방 한 개를 화장실 한 개 하고 그 5억을 받아. 정년세가 없어. 와 보시고 사는데 방 하나를 전세를 줘. 그거 황당하잖아. 둘이가 뭐 위법은 아니네. 편법일 수는 있어도. 그래도 이게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부모한테 화장실 한 개 하고 아파트에서 그게 편법 정려 당연히 세금 내야 되잖아요. 안 내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둘이 금슬 엄청 좋아요. 지금도 소문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집에 들어 표정만 봐도 여보 오늘 이게 다 갔더니 정영씨가 막 이러더라. 맨날 하죠. 다 이야기하겠네. 그럼 이게 황필규는 자기가 운영하는 법인이에요. 법무법인 공감이. 공익인권재단법인이에요. 공감. 거기 김희수를 모시고 있어요.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김희수 그러니까 그 탄핵 소추인단 대표 김희수가
그러니까 좌파 변호사죠. 예. 김희수가 거기 공감의 대표 이사장이고 이사장으로 모셔가 월급을 조금 주고 그 공감을 운영하는 게 황필규입니다. 황필규고. 어쨌든 황필규가 설립자고 운영자야. 직장 동료예요. 그러니까 매일 보죠. 매일 보죠. 그럼 이게 그러니까 밤에는 정계선한테 다 이야기 듣고 그럼요. 출근해서는 김희수한테 다 이야기하네요. 그럼요. 그럼 이게 적각 알고 그 라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문영배가 저는 직접은 안 할 거야. 누가 하고 하느냐면 이게 그 문영배가 정성호 자장이잖아요. 그하고 이게 진짜 절친이거든요. 그것도 다 노동부학계부터. 다 동기잖아. 다 동기죠. 그 라인이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숨겨진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건 잘 생각 못 할 거예요. 두 개는 제 저기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진짜 저는 이게 감시 텀이 소홀한 거는요. 이미선의 남편입니다. 남편이 이미선이 누구죠? 남편 오충진 변호사인데 예, 맞아요. 오충진이가 법무부의 YK 있어요. 권순일하고 같이 방서. 권순일하고 이게 같이 계속 일한다고. 권순일이가 그 피해 윤석열하면 일을 가는 피해자입니다. 체포 명단에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권순일이가 이재명 변호인으로 50억 클럽에 이재명 살려준 사람이잖아.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게 이미선이가 오충진 남편하고 이야기가 권순일한테 되면 권순일은 이재명이 변호사다. 그렇지. 지금도 끈끈한. 예. 그때 대법관 때문에 살려주잖아. 어차피 지금 둘은 공동 운명체예요. 권순일 그 재판 거래 그 수사 들어가면은 공동 운명체가 되죠. 그럼요. 이런 게 파이프라인이 많아요. 그렇네. 그래서 빨대를 이제 꽂아놓고 그 이재명 쪽에서 현재 분위기를 아니까 요새 일종의 사색이 되다시피 해서 또 거구 프레임을 막 동원을 하고 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게 현재 결론보다 자기 선거법 2심이 빨리 나올 것 같으니까 이게 또다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는데 저번에 했잖아요, 한번. 요거는 이게 제가 알아봤더니 의미는 없어요. 시간 연장은 안 돼요. 뭐냐면 저번에 공직선거법 250조에 뭐 이래 있잖아. 뭐 허위 사적 공표. 행위 등 허위 예를 들어 뭐 학력을 허위를 한다. 또 이게 여러 가지 전과를 허위를 한다. 그다음에 행위에 대해서도 허위한다. 예시돼 있잖아. 저번에 그 행위 부분 요걸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다음 등 허위 사실을 허위 사실 있잖아. 그게 비슷한 거죠. 같은 조문에 약간 포인트만 좀 달리주고 옛날에는 행위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번에는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게 너무 개념이 모호하다.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같은 이야기인데. 두 번 냈는데 이게 보충을 하는 성격이 있네. 그렇죠. 근데 이게요. 시간 제한이 안 돼요. 어차피 26일 날 선고한다 했잖아. 그럼 26일 날 선고하면서 그때 신청을 기각한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냥 같이 기각하면 되잖아요. 예, 보통 선고할 때 기각하죠.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이재명이 2019년에 대법원 본선에 있을 때 그때도 요거 했거든요. 그때는 이게 파기환송 됐잖아. 그렇죠.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파기환송하면서 기각 안 됐거든요. 따라서 시간 지연 안 되는데 아마 이게 기각되고 나면요. 이재명이 이제 그다음 뭐 하느냐? 바로 이게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 헌법 소원할 수 있어요. 헌법 소원을 물론 재판 중단 안 돼. 근데 가처분 할 수 있어. 가처분되면 중단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헌법 소원과 가처분을 하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럼 여기 자기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잖아. 안 받아주잖아. 그럼 여기 야 우리가 법 바꾸면 되지. 국회인데. 그때 따라서 이게 공직선거를 개정할 이런 게 두 가지 꼼수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개정을 해버리면은 진행 중인 재판이 면소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도 면소가 돼버려요. 그렇습니다. 확정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수당으로 뭐든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그 단계까지 가면은 뭐 면소를 노리고 법을 개정하는 단계까지 가면은 상황이 변해 있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복귀가 되고 그러면은 이재명이 2심까지 그런 형을 받았는데 3심을 앞두고 자기 민주당 그 사람들한테 야 이거 법 바꿔줘 이제 안 되겠어 더 이상 안 되겠어 막판까지 가는 거야 뭐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가면은 그거 민주당이 들어줄까요 그거? 그러니까 그리고 한다고 해도 거부권 행사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되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최상권에 되는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렇잖아요. 대선이 늦게 나오면 대통령 선거가 먼저 있고 대법원 판결이 늦게 나오면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 돼버리면요. 그러면 골치 아파요. 되고 나서 이게 법 바꾸면 거부권도 못 하잖아요.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거래 안 가도록 이게 끝내야 되고. 그럼요. 저는 지금 이게 민주당의 표정들 하는 짓을 보면요. 광화문에 집 천막 지나고 옮겼어요 당사. 이번 기회에 저는 팔으라고 그러지 왜 곧 434억 통이니까 어차피 당사 팔아야 되잖아. 그냥 천막 434. 야 천막 어차피 한 달 뒤에 갈 거. 천막이 있으면 되겠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가는데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부터 걸어가요. 요 마포 지나가 예, 예. 8.5km. 좀 전에 걸어가는 거 봤어요. 예, 8.5km. 예. 그런데 이놈들이 민주당 패널이 100% 8대0 인용된대. 확실하대. 그 제가 그랬죠. 야, 100% 8대 인용된대. 말라고 8.5km 걸어가냐? 그 가만히 있어봐 인용되는데 왜 절박하게 그렇지. 천막 치고 걸어가는 게 다 눈에 보입니다. 웃기잖아요. 예. 그럼 넌 내부 사정을 그렇게 모르냐? 위험하다는 거 다 보여요. 그럼요. 이게 위험하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도 있는 느끼고 있는 걸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이야기 하나만 더 하죠. 예. 그 이재명 그 이화영이 그 검찰청 그때 뭐 술판을 벌여져서 그 자기가 뭐 연어 해 먹고 뭐 해유당했다 이러면서 그때 정청래가 판 깔아주는가 국회까지 나서 막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검찰에서 위정으로 다시 추가 기소를 했어요. 예. 그러면은 이재명은 위정 교사 또 되는 건가요? 뭐 직접적으로 뭐 교사를 하는 흔적 뭐 정도는 그건 없지만. 아니고. 네. 근데 이게 이화영이가 이번에 6번째 기소고 네, 예. 4개 재판입니다. 야, 그래도 이게 이재명보다는 동생이니까 이재명은 5개 재판이잖아. 그렇지. 그 하나 작아 동생이 4개 재판이야. 대법원의 그 대북 송금 있잖아요. 예. 외국인 관리법. 예. 대법원에 하나 있죠. 그다음에 그 북한의 제3자 뇌물 이재명 공범으로 옛날에 신준호 부장이 바뀌었지만 수원에 하나 있죠. 예.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쌍방울 말고 다른 업체 4군데서 5억 3,700. 또 있습니다. 또 이게 3개 예, 있고. 예. 이번에 되면 재판 4개입니다. 근데 이번에 혐의가 한 6개 되는데 예. 의미가 있는 게 연어의 그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그 국회 넣어가지고 위정인 거잖아요. 예, 예. 요게 하나 있고요. 요거는 왜 이재명한테 중요하냐. 이화영한테 2번 자백했던 뭐 그 자필로 네. 내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대북 검찰에 송금. 쓴 게 있어요. 예, 북한 돈 보냈다. 예. 김성태가. 예. 예, 그다음에 한 번은 검사가 조서에 예. 또 이게 이재명한테 두 보고했다. 번입니다. 예, 있잖아. 예. 요걸 번복해야 되는 거야. 요거 번복 안 하면 이게 증거 능력이 부인하면 지구 검찰계장을 부르면 돼요. 예, 예. 법적이 불러가고 그때 검찰계장 당시 물어보면 진술을 받아 적었던. 변호사 있었잖아 또.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요걸 부인하려고 연어 때문에 내가 해유당했다. 이러니까 이게 위정했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 위정 기소가 되면 이재명한테 보고한 게 인정이 돼버려요. 그 점에서 이게 이재명한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혐의 그렇지. 중에 또 쪼개기 후원금이 2개가 있어요. 예, 그것도 이번에 같이. 그게 수혜자가 이재명이야. 수혜자가 이재명이죠. 경기도에서 할 때 돈 보낸 거 뭐 800만 원. 예. 그다음에 대선할 때는 9천만 원. 쌍방울 쪽에서. 임원 10몇 명이 9천만 원 보냈잖아. 예, 그렇죠. 여기 이재명이가 공합소 비서실에서 인사까지 했거든요. 바로 정치자금법이네. 그럼요. 여기에 또 기소가 됐고. 참 그 여러 외에 가지 이제 합니다. 뭐 북한에 뭐 지원하는 예. 게 묘목 이런 거 있잖아. 지방재정법. 이래가 이번에 6개 돼가지고 예. 재판은 총 4개 된 건데. 근데 이재명이 한데 제 말은 대북 송금하고 쪼개기 헌금은 치명타를 줄 것 같아요. 그렇겠네. 예.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시니까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각종건 전 특전사령관 어제 TV조선에서 단독 보도를 했고 저도 조금 전에 혼술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가장 일종의 변호사를 3번의 변호사가 와가지고 변호사가 올 때마다 검찰에 자수서를 네. 써도록 하고 그 자수서 내용이 그 전에 진술하고 다른 자수서 내용을 아니면 새로운 내용을 쓰도록 하고 3명의 변호사는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는데 이게 저는 그때 유동규 씨가 자기에게 위에서 변호사를 보내왔는데 이 변호사가 자기를 변호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마치 내가 이재명에 대해서 무슨 말을 검찰에 하는지를 염탐하러 온 변호사더라. 그래서 내가 이재명에게 진짜 학을 뗐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 비슷한 저 모델인가요 이게? 그럼요. 이거요. 어제 저 TV조선 제가 앵커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네. 아니 지금 단독으로 한자 서정태 발악이 2달 전부터 내가 3명 왔다고. 제가 2달 전부터 예. 이쪽에서 변호사 3명을 3번이나 보내 해왔다는 거지. 서정 TV에 보면 몇 번 나와 있고. 예,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변호인이 김현태하고 같이 하는 신성수다. 변호사 신성수는 게 이름까지. 군대도 근무하고. 예. 저 서정 TV 단독으로 많이 났는데 이제 TV조선이 예. 뒤늦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 군대 육사 동기 곽종원 네. 이분들이 몇 분 있어요 모임이 예비역 장성들 예, 예, 예. 이분들한테 제가 들었고요. 곽종건이가 돈이 없는 건 맞아요. 그 애도 걱정하고 네. 막 그 노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호사비가 보통 한 최하요. 최하 5천 원 근데 기본이고요. 오래 재판 가잖아. 예, 그럼 이게 재판 오래- 몇 억 또 들어요. 중단 재판이니까. 예, 몇 억 들어요. 그 걱정하니까 이제 그 민주당에서 야 걱정하지 마. LKB 처음에 LKB 출신 변호사를 이광범이 대표고. LKB가 원래 이광범이 설립했고 예. 그다음에 대표가 김종건이가 이후에 이재명 동기인데 들어왔고 예. 그다음에 이성엽 3명이 전성시대에 엄청나게 있거든요. 예. 지금 이성엽은 나갔는데 이재명 전용 로펌입니다. 변호사비가 김현장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거기에 출신 변호사가 네. 해유하니까 네. 난 네 맡아줄게. 하나 써준 거야. 또 이게 사퇴해. 또 이게 그 부성차에 또 보내고. 네. 그거는 또 제 아는 K모 변호사야. 이제 이름 안 밝히지만 이게 간첩단 변호 전문이야. 예, 예, 예. 그래가지고 또 이게 하나가 써가 보내고. 그리고 결국 근데 3명 다 사퇴해서. 그래서 국선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국선으로 바꿨죠. 지금은 또 김현태하고 똑같아 신성수. 네. 근데 김현태하고 박종건 말이 완전 100발 틀리잖아. 그럼 이게 변호사도 입장이 곤란하지. 둘이 말이 끌어내라 하는데 틀리잖아요. 네, 예. 지금 황당한 상황이고 여기 그래서 이 공작에 대해서는 고발돼 있잖아. 예. 고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런 것도 좀 홍장원 메모도 그렇고 각종권의 그 협박받은 이런 것도 계속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일단 그 헌재에서도 또 충분히 다뤄야 되는데 변론 재개는 지금 하지 못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이 부분도 다 감안을 하면은 헌재가 조속히 이 사건을 각하 내지는 기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내부 사정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1부와 2부를 통해서 오늘 좀 심도 있는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취재도 많이 하시고 소정훈 변호사께서.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다음 주 시작 때는 또 한 주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다음 주 또 주말에 뵙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